예.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화장품 종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걸 썼으면 좋겠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 한국 뷰리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피부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고오버하고 시간이 되면 앱솔루트까지 커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내 피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우리 소비자들의 피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맞는 거를 제대로 맞는 거를 권해드리면 효과를 더 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터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실 거고, 그래서 다른 제품도 또 이렇게 쓰시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를 잘 이해해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 좋은 거를 그분한테 가장 적합한 것을 권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피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은데 새로운 분은 아직 안 들어오셔서 안타깝지만 예. 일단 요거를 우리 피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다 아시죠? 한국말로는 표피, 진피, 그리고 그 밑에 피하 지방이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표피가 뭐고 진피가 뭐고 피하 지방이 뭔지 혹시 저처럼 모르셨다면 여기 밑에 영어로도 써 있어요. 표피는 에피더미스고요. 진피는 덜미스고 그러니까 덜미스에다가 에피를 붙이면 그게 표피고 에피를 빼면 덜미스라고 진피더라고요. 제가 외국 분들한테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름대로 돌려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말은 정말 외워둬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설명하기 훨씬 쉬우니까. 그리고 피하 지방은 하이포덜미스예요. 그러니까 덜미스가 다 들어가는데 진피는 덜미스고 표피는 에피덜미스고 피하 지방은 하이포덜미스인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기관이죠. 그래서 표피와 진피와 피하 지방층 3층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부속 기관으로 한선도 있고 피지선도 있고 모발과 손톱 발톱도 피부에 들어가죠. 그리고 체내 모든 기관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독을 먹는 것보다 독을 몸에 발랐을 때 뭐 3분의 1이라든가 이상의 피부가 독에 노출이 되면 더 빨리 죽는데 같은 양의 독을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피부가 하는 역할은 분비 기능, 흡수 기능, 감각, 지각 기능, 체온 조절 기능, 호흡 기능, 비타민 D 합성 기능, 면역 기능. 그래서 여기만 보셔도 진짜 피부가 하는 일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우리 지인들한테 피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렇게 이런 걸 좀 알고 하시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귀찮아서 나는 게을러서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 세수할 때 비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뭐 얼굴에 세수하고 뭐 하나도 안 발라봤어요. 여자분인데도 그런 분들 가끔가다 만나요. 그리고 그러니 얼굴에도 안 바르니 몸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그 피부가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할 건지 그게 자랑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피부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피층은 피부의 90%를 차지하는 치밀한 결합 조직이고 말이 좀 이상한데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만큼은 유두층, 망상층, 그리고 피지선, 한선, 모공, 혈관, 림프선 등 피부 부속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앱솔루트 앰플과 세럼과 아이 컴플렉스의 알마이리가 앰플에 30%, 세럼하고 아이 컴플렉스에 20% 들어가 있다고 했던 그 알마이리는 이따 제가 앱솔루트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거가 리간드를 거쳐서 도루민 그리고 고순도 식물성 EGF, 루핀 단백질, 요세미티 발효 요가물을 요것들을 이렇게 리세터를 통해서 우리 피부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피 성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콜라겐이 주름을 관장하고 자연 보습을 담당한대. 그리고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 결성 요소고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대. 무코 다당류는 히아루론산, 우리 맨날 듣는 거죠. 페임 세트에 전체적으로 들어있고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에도 들어있는 히아루론산, 콘드로이틴 항산 등 우수한 수분 보유력을 지니고요. 다른 조직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피부 로네틱은 단백질과 당질의 결합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해주고요. 피부 장벽, 우리가 피부 장벽을 너무 무리하게 이거를 하면 안 돼서 너무 심하게 세수해도 안 되고 필링 젤 할 때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쓰라고 그러잖아요. 건성 피부는 한 번 정도, 지성 피부는 두 번 정도까지 쓸 수 있고 근데 이 피부 장벽 그것도 영어로는 외국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스킨 베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건강하게 지키고 있어야 피부가 너무 민감성이 되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인체의 수분과 영양 성분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조절해주고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한 물질의 피부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리 타올로 얼굴을 빡빡 때를 미시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몸도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끔가다 하고 싶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얼굴은 하지 마시고 얼굴이나 목부분이나 이런 데까지는 그냥 필링 젤로 가볍게 해주시고 그리고 필링 젤로도 한 번이면 충분하지 한 대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얼굴이 벌겋게 되고 특히 처음 쓰시는 분한테는 정말로 한 번씩만 가볍게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장품의 유효 성분 흡수를 또한 막아준대. 피부 장벽을 이루는 요소가 각질세포, 그러니까 각질세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세포간 지질, NMF, 그리고 피지막, 수분과 피지가 있는 피지막. 라멜라 구조라는 거는 지질 이중층으로 만들어진 막이 겹겹이 쌓인 입체 구조로 세라마이드, 들어보셨죠?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각질층이 있고 표피가 있고 거기에 세포간 영역이 있고 수분과 지질 이중막 이렇게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요 빨간 거 세라마이드는 요 파란색 지방산은 하얀색 요게 라멜라 구조로 각질이지. 라멜라 액정 공법은 피부 친화적인 라멜라 구조의 유효 성분이 피부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피부 위에 액정막을 형성해 피부 장벽을 케어함. 유효 성분을 초미세립자로 캡슐화. 우리 페임하고 앱솔루트에 들어있는 애터미의 그 기능이죠. 아주 우리 피부에 좋은 유효 성분을 캡슐에 딱 넣어가지고 피부를 속여서 속에까지 그 진피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적용 제품은 앱솔루트 셀렉티브 로션, 앱솔루트 스노우 스팟 코렉터,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 애터미 온무 스킨케어 등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진피, 표피의 경계부, 더말, 에피더말 정션. 그래서 표피와 진피를 연결시켜주는 피부의 지퍼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피부 결속력을 강화시켜서 탄력을 유지시켜주나 노화로 인해 피부 결속력이 약화되면 주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앱솔루트의 루핀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고순도 스페셜 EGF, 요 EGF는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의 줄임말이고 피부 속에 존재하는 상피 세포 성장 인자예요. 피부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손상된 피부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이게 식물성 EGF가 우리 앱솔루 블루 앰플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흉터가 있으신 분, 아토피가 심한 분한테 어린아이한테도 그 블루 앰플을 발라주면 피부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손상된 피부를 안정화시키고 재생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EGF가 들어있는 거고요. 와일드 플랜트 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식물성 고순도 EGF 성분으로 탁월한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GF라는 거는 이런 그 좋은 앰플에 들어있는데 타 회사도 EGF를 쓰는데 애터미 앱솔루트의 EGF는 뭐가 다른 점이냐면 요게 식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 그 안정성도 있고 비싸고 좋은 거죠. 요 EGF가 금의 200배가 들어가는 성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보통 건성, 중성, 지성으로 나뉘고 복합성 피부는 T존 부분은 지성이면서 양쪽 볼 쪽은 건성이든지 그냥 중성이든지 그런 거는 복합성이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근데 건성과 중성과 지성을 뭘로 나누냐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피지 분비량, 모공의 크기, 그리고 피부 결, 함수량, 피부 두께 등을 보고 이게 지금 건성 피부시네요, 중성 피부시네요, 지성 피부시네요 하고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피부를 이렇게 가까이서 아주 이렇게 밀착해서 돋보기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건성 피부는 이렇게 봐도 유분기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중성 피 그리고 모공이 작고 중성 피부는 그 중간 정도 되고 지성 피부는 번들번들 기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를 어디서 보면 제일 좋냐면 코 부분에서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는데 눈 바로 밑에가 코잖아요. 그 코를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이분은 피부가 건성 피부구나, 중성 피부구나, 지성 피부구나를 이렇게 진단하셔가지고 그분에 맞는 제품을 얘기하시고 아니면 한 가지만 쓰지 않고 이렇게 좀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애터미 에서 나오는 스킨케어 제품의 여러 라인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앱솔루트 쓰시면서 처음에는 세트로 사서 쓰시다가 나중에는 요거랑 요거랑 한번 믹스해서 써보세요. 아니면 앱솔루트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간다는 분한테는 페임이나 더마리얼 시카로 시작을 하시면서 좀 저렴하니까 그런데 뭐 아이크림이나 앰플 정도는 앱솔루트를 섞어서 써주세요. 이렇게 믹스 매치 하는 걸로 권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피부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우리 애터미 스킨케어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코 너무 부럽죠? 그 모공이 안 보이는 이런 코는 건성. 근데 이제 이런 분은 얼굴이 너무너무 땡기고 땡김이 있고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런 고민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그 T존 부분이 지성인 사람이라 제 코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코가 너무 부럽네요. 그 중성 코는 이렇고 지성 코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애터미 그 리더분 중에서 박명 단장님 본인이 모공이 엄청 컸었다고 근데 지금도 좀 아주 이렇게 건성처럼 없어지진 않잖아요. 지성 피부니까 딱 봐도 딱 그 보면 그분은 지성 피부일 것 같으죠. 건조한 피부는 자극적인 세안을 하거나 그래서 자꾸 건조해질 수도 있고 수분 섭취를 잘 안 해서 또 건조할 수 있고 강한 자외선에 노출이 돼서도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실내가 너무 건조해도 그리고 사우나를 너무 가는 거 아니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도 건성 피부가 될 수 있대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피부과 의사들은 사우나를 정말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우나를 가서 땀을 빼면 사람들이 노폐물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땀으로 빠지는 거는 수분밖에 없대요. 노폐물은 속으로 들어가서 변이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지 피부로 안 나오니까 그 뭐 피부에서 노폐물 뺀다고 사우나 가서 과도하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민한 피부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사람도 있겠지만 살면서 자기 피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예민한 피부로 일시적으로 뭐 몇 년이든 몇 달이든 이렇게 변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예민성 피부로 변했었어요. 그래서 볼이 항상 빨갛고 그랬었어요. 30대 때. 물리적인 자극을 주거나 자극적인 화장품을 사용했거나 피지가 부족하거나 급격한 기온차에 노출되거나 동상이나 선번의 반복 아니면 우리가 식생활이 잘못돼서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해도 예민성 피부로 바뀔 수 있대요. 그리고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는 제품
피부는 유전적인 게 가장 크고 호르몬, 피지 분비가 과잉해지는 호르몬 문제. 그래서 사춘기 때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나 저희 남편도 사춘기 때도 안 나던 여드름이 저희 딸은 되게 많이 나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조상 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생활 습관이 많이 좌우를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딸의 생활 습관을 보면 각질이 너무 많은 거에 의한 모공이 막혀도 여드름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모공을 막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애터미 화장품은 음, 그 입자가 작잖아요. 우리 모공 사이즈보다. 근데 다른 거는 모공이 크니까 사이즈가 입자가 크니까 그리고 특히 과도한 색조 화장 피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기미가 있거나 검버섯이 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화장을 진하게 하면서 그게 제대로 잘 어, 클린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모공을 막는 피부가 숨을 못 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특히 술, 그리고 박테리아가 증가하거나 과다한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요. 색소 침착은 자외선에 과잉 노출되거나 임신과 출산 때 내분비 장애로 생길 수 있고 피부과 시술 후 관리 부족. 제가 아는 분이 한 30년 전에 케미컬 필링 젤을 하고 그때는 선스크린에 대한 그 교육이 없었을 때래요. 그래서 케미컬 필링을 하시고 고래 보러 바닷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온 얼굴이 다 이렇게 시커멓게 되신 거예요. 색소 침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그래서 화장을 항상 두껍게 하고 다니셨는데 앱솔루 화장품을 쓰시고 나면서 그게 점점 옅어진 거예요. 거의 표시가 안 날 만큼. 그런데 본인은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그걸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레이주얼리 점차 없어지니까 못 느끼시다가 교회분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어머, 권사님 얼굴에 그 까만 거 없어졌네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로 없어졌다고. 그분은 다른 거 스파다울 에센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쓰셨고 앱솔루트만 쓰셨는데 그런 효과를 보셨다. 정확하게 얼마 만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바로는 아니었죠. 좀 는다면죠. 그래서 저는 앱솔루트 화장품의 이 색소 침착 없애는 기능을 믿어요. 저는 그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로 관리가 부족했거나 피부 발진이나 염증이나 내적 건강 문제로 그리고 기비는 대부분 속에서 나오는 거래잖아요. 그리고 노화, 과다한 스트레스 등으로도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서 더 빨리 노화되는 분이 있고 활성산소가 과다 생기면 그러니까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자외선이나 열에 노출된 거, 피지선과 한선 기능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거나 잘못된 식생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등이 노화를 더 촉진하게 되니까 우리가 음, 건강하고 예쁘고 젊은 걸 오래 하려면 식생활과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조한 피부한테는 어떤 화장 애터미 제품 중에서 어떤 라인을 권해드리면 좋으냐면 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나 시스템 더 페임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민한 피부에는 더마리아 시카 그리고 여드름 피부는 아크네 AC 클리어 엑스퍼트 그 시스템을 권해드리고 색소 침착에는 앱솔루트 스노우 라인을 권해드리고 이제 노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미국은 그냥 앱솔루트 스킨케어죠. 이거를 보내드리는데 꼭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 매치해서 쓰시게 권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도 여드름 피부라고 해서 무조건 X 엑스퍼트 또 AC 엑스퍼트 시스템보다 그 이 더말리어 시카가 도움이 되는 여드름이 있어요. 그리고 AC 클리어 엑스퍼트가 도움이 되는 피부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같이 쓰시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침에는 더마리아 시카, 뭐 저녁에는 AC 클리어 엑스퍼트 아니면 요걸 쓰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한두 가지 제품 애드하거나 그렇게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연령층의 필요에 대응하는 핵심 라인은
이렇게 디에이징, 노화된 피부를 아니면 노화되고 있는 피부를 젊어지게 만드는 것은 앱솔루트 셀렉티브, 그리고 멀티 안티 에이징은 스킨케어 시스템 더 페인. 얼리. 이거는 네, 얼리 안티 에이징은 더 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환하게 브라이트닝 케어는 앱솔루트 스노우 라인이고요. 더마 리얼시카는 진정 케어, 피부 진정, 민감성 피부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이식 엑스퍼트 시스템은 여드름 피부, 그리고 수분과 광채를 위해서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근데 너무 건조한 분은 요거만 갖고 약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앱솔루트 아이크림을 권해드리거나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죠. 여기는 한국에만 있는 그 세라베베 그 아이들 라인이고요. 그리고 남자분은 남성을 위해서는 온물 라인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는 없는 제품이지만 립앤 아이 리무버부터 클렌저는 뭐를 쓰면 좋겠는지, 토너,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은 요 시너지 앰플도 색깔별로 따로 4개씩 살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한 세트로 4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는 것밖에 살 수 없지만, 그러면 그 피부 타입에 의해서 이렇게 그 무슨 색깔 코드 몇 번을 사용할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피부 분석 차트, 여기서는 이걸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요런 거는 이런 것까지 쓸 수는 없고 그냥 말로라도, 우리가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앱솔루트 전체 다 안 하지만 요 테크놀로지만 짚을게요. 앱솔루트 피부과학은 스스로 찾아가는 셀 액티브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항암제를 먹으면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그 테크놀로지를 우리 화장품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앱솔루트 케어는 피부 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화장품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음, 암이 걸리신 분이 항암제를 먹으면 그 항암제가 모든 세포를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죽겠죠. 근데 항암제를 먹으면 암세포만 찾아가서 암세포만 죽게 하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에만 적만 죽이는 거지 아구는 죽이지 않고 적만 죽이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화장품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면 우리 얼굴 전체가 다 색깔이 똑같거나 문제가 다 똑같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요 부분은 여드름이 있고 요 부분은 색소 침착이 있고 요 부분은 노화가 심하고, 그러면 그 알마일이 그 기능이 그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성분을 갖다가 배달해주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우리 앱솔루 화장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와 어마어마한 기술이잖아요. 하기는 뭐 달나라도 가고 그러는 시대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게 쉬운 거겠죠. 그래서 베이스부터가 녹차 에센셜 워터를 써서 그냥 맑은 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향도 좋고, 어, 그 안티에이징에 대해서는 주름 케어, 미백 케어, 집중 탄력, 근본적 톤업, 리프팅, 생기 케어, 근본 케어를 해주는 거고요. 디에이징이란 단순히 노화를 막는 게 아니라 리버스 에이지 해주는 것, 더 젊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고, 시간을 멈추고 진행된 노화를 케어해주는 역할이고요. 건강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발생하고 각질은 두꺼워지고 표피가 얇아지는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 20대 중반부터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대 좀 넘으면 이제 앱솔루트 요 스킨케어를 권해드리는데, 나는 형편상 232불 너무 힘들어서 못 사요 하시는 분한테는 그러면 페임을 쓰시면서 앰플은 요거를 쓰시라고, 에센스 대신 요거를 쓰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치매에도 치매 원인이 된다는데, 미세먼지가 피부 에이징에도 가속화를 한대요. 수면 부족 당연히 문제겠죠. 활성산소. 그래서 이런 거를 어, 예방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페임에 있는 4가지 기술은 다 아시죠? 고순도 정제 기술, 프레시 바이오 기술, 발효 기술, 다중 액정 캡슐 기술. 근데 이제 앱솔루트에서 2가지 기술이 더 추가된 거죠. 전달 기술과 소재 기술. 그래서 립세터, 리간드, 펩타이드 설계 기술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 그리고 요 올마이리 복합 솔루션 리프팅 브라이트닝 요 기술이 애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올마이리가 앱솔루트 앰플에는 30%, 그리고 세럼하고 아이 컴플렉스는 20%, 그리고 로션하고 토너에는 15%씩 들어있는데 요 올마이리 기능입니다. 고순도 스페셜 EGF, 도루민, 요세미티 발효 역약물, 루틴 단백질,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이렇게 3가지 코드로 돼서 우리 피부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제품 피부에 필요한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 지금 뮤트를 킨 상태에서 한 가지 제가 광고할게요. 제가 9월 달에 한국을 잠깐 갈 거예요. 가게 됐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야 돼서 요게 여러분도 다 요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마이 오피스에 가셔서 마이 스케줄을 보시면 이렇게 저는 미국 회원이니까 미국 그 세미나 스케줄이 이렇게 다 저절로 입력이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 개인 어, 스케줄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9월 15일 밤 12시 35분이니까 사실은 16일 아침에 출발을 하면 한국에 17일 날 아침 5시 10분에 도착을 해요. 제가 인천에 있을지 대전에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날 대전을 갈지 그냥 인천에 있을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베일러블 한 그 날짜가 18, 19, 20, 21, 22일이에요. 23일은 인도네시아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일부터 22일까지 제가 지금 한국에 머물 생각이니까, 장소는 인천이 될지 대전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신 여러분 파트너들 저한테 연결하실 분이 있으시면 요때 저하고 연락하셔서 스케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전에 줌으로라도 먼저 저를 만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만나고 있다가 그날 가서 처음 만나서 이제 처음 인사하고 그러면 그러느라고 시간을 보내야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전에 얼굴도 그 줌에서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만나면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한국에 계신 다른 분을 또 소개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